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 설명서 및 동의서입니다. 병원에서 이런 서류 받으면 이게 뭔가 싶고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용도 빼곡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설명서를 속 시원하게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설명서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대장 내시경이 대체 뭐냐? 왜 해야 하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검사 중엔 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은 없는지까지요. 이걸 다 알고 나면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좀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설명서가 그냥 절차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대장 내시경의 어떤 핵심 가치랄까?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검사 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원인이 될 수 있는 용종을 제거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단순 검사를 넘어서 뭐랄까? 예방과 치료 역할까지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검사하면서 바로 조치까지. 그럼 가장 기본부터 짚어보죠. 설명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 대장 내시경 검사,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카메라 넣어서 안을 보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끝에 카메라가 달린 길고 유연한 튜브, 내시경이라고 하죠. 이걸 항문을 통해 넣어서 대장 전체 내부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걸로 용종, 그러니까 폴립이나 염증, 출혈 부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대장암 같은 병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거랑은 다르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이면 즉시 그 조직 일부를 딱 떼어내서 정밀 검사, 즉 조직 검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까지 할 수 있다. 듣기만 해도 뭔가 좀 확실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설명서 보니까 검사 중에 배가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기를 넣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정확히 보셨네요. 대장이 원래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접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를 구석구석 잘 보려면 공기를 살살 불어넣어서 장을 쫙 펴줘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구겨진 종이가방 안에 보려면 공기 불어넣어서 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배가 좀 빵빵해지는 느낌, 아니면 약간의 불편함, 심하면 통증까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감을 줄이려고 검사 전에 진통제나 아니면 수면 유도를 위한 진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흔히 말하는 수면 내시경이고요. 그렇군요. 공기를 넣어서 팬다는 비유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검사를 잘 받으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할 텐데요. 설명서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장이 깨끗해야 정확하고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고요. 솔직히 이 준비 과정에 제일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던데요. 하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이 장 청소가 검사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 실력 있는 의사가 있어도 장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막 가득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검사 한 3일 전부터는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핵심 원칙은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질긴 채소나 김, 미역 같은 해조류, 그리고 현미나 검은쌀 같은 잡곡밥, 씨 있는 과일, 이거 중요해요. 참외, 포도, 키위, 딸기, 수박 같은 거요. 이런 건 피해야 합니다. 이런 씨앗이나 섬유질이 장벽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게 마치 병변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진짜 병변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와, 씨 있는 과일, 수박 씨까지도요. 생각보다 훨씬 철저해야 하는군요. 그럼 약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설명서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은 항혈소판제나 와파린, 상품명으로는 쿠마딘 같은 항응고제는 피를 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나 용종 제거할 때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약들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검사를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서 며칠 전부터 약을 중단할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잠시 바꿀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끊거나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 이거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식단 조절 말고 또 중요한 준비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금식 시간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검사 전날 저녁 식사요. 보통 오후 한 5시나 6시쯤에 아주 가볍게 죽이나 미음 같은 유동식으로 드셔야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완전 금식이에요. 검사가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장을 비우는 약, 장정결제라고 하죠. 이걸 복용해야 하는데요. 이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맛도 그렇고 양도 많고. 하지만 안내받은 대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모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검사 당일 아침에는 저혈당 위험 때문에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중단해야 하고요. 반대로 고혈압 약은 보통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이것도 역시 꼭 의사 지시를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설명서 보니까 귀중품은 가져오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랑 맞다. 조직검사나 용종되고 하면 추가 비용 나올 수 있다. 이런 안내도 있네요.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요. 당황하지 않게. 자, 그럼 드디어 검사 당일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실제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좀 떨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보통 검사실에 들어가시면 먼저 혈압이나 맥박 같은 거 확인하고요.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좀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맞거나 혹은 수면 내시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진정제를 투여받게 되죠. 그 후에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운 자세에서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천천히 삽입해서 대장 전체를 관찰합니다. 검사 자체는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데 사람마다 장의 길이나 굴곡 정도, 또 용종이 있는지, 있다면 제거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15분에서 30분 정도? 검사 중에 몸을 움직이거나 배를 누르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내시경이 대장의 이렇게 굴곡진 부분을 통과할 때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때 자세 변경을 요청드릴 수 있고요. 또는 간호사나 의사가 복부를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서 내시경 진입을 돕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기 주입 때문에 배가 좀 부른 느낌이나 약간의 불편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참을 만한 정도고 검사 후에 가스가 배출되면서 금방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성공률이 95% 이상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은 문제없이 검사를 마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건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렇죠. 장 정결 상태만 좋다면 특별한 해부학적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성공적으로 전체 대장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의료시술이 그렇듯이 아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서에도 이 부분이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죠. 아마 그래서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하고 괜히 겁먹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알아야겠죠. 어떤 가능성들이 있나요? 네, 우선 검사 자체가 실패하거나 좀 불안전하게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배 수술을 받아서 장유착이 좀 심하거나 선천적으로 장 구조가 특이한 분들 또는 장 정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끝까지 못 들어가거나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검사를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다른 검사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시 시도해야 할 수도 있고요. 장 청소가 안 좋으면 검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군요. 역시 중요하네요. 그럼 검사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바로 떼어내는 건가요, 무조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검사 전에 작성하시는 동의서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검사 중에 용종이 발견됐을 때 제거하는 것에 미리 동의를 하셨고 또 의사가 판단하기에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용종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위치가 좀 위험해서 당일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직 검사만 하고 추후에 따로 제거 시술 날짜를 잡게 됩니다. 동의 여부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그 합병증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나요? 설명서에 꽤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서 좀 놀랐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설명서에는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좀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드물다는 점을 먼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장정결제 복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구역질이나 구토, 배가 빵빵한 느낌 같은 거는 비교적 흔하게 경험하실 수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신기능 이상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시거나 신장질환, 간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내시경 검사 자체나 사용하는 진정제,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약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출혈하고 천공, 즉 장에 구멍이 생기는 건데요. 그냥 진단 목적으로 보기만 하는 내시경으로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천공은 0.1% 미만, 정말 드물죠. 주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용종 절제술 같은 시술을 할 때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약물 부작용이나 과민 반응, 감염, 호흡 억제나 심혈관계 문제, 예를 들면 혈압 변화나 아주 드물게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도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용종 절제 후에는 며칠 뒤에 피가 나는 지연성 출혈이나 용종 절제 후 응고증후군이라고 해서 복막염 비슷한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와, 듣고 보니 종류가 꽤 많긴 하네요. 그래도 대부분 매우 드물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가능성을 알고 혹시라도 검사 후에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발생 빈도는 매우 낮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검사 후에 배가 계속 심하게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혹은 혈변을 본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야겠어요. 자, 이제 설명서의 마지막 관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동의 부분. 여기에 서명을 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검사 받을게요 하는 서명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동의서는 단순히 검사를 받겠다는 서명이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내용들, 즉 대장 내시경 검사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불편감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내가 그걸 이해했다는 확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검사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특이 체질 같은 걸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좀 불강력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소견이 발견됐을 때 조직 검사나 용종 절제술을 시행할 여부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동의도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이 검사를 결정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군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과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에 기반한 동의, 영어로는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환자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장 내시경 검사 설명서와 동의서라는 어찌 보면 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료를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검사의 정의와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좀 까다롭지만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제 검사 모습, 또 드물지만 알아두어야 할 합병증과 마지막으로 동의의 의미까지 꽤 깊이 들어왔네요, 오늘. 네,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예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검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물론 준비 과정이 번거롭거나 검사 중에 약간 불편할 수 있고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합병증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얻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더 잘 소통하시고 궁금한 점은 편하게 질문하시면서 보다 안심하고 검사를 결정하고 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는 만큼 덜 불안하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배장 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가 대장암 예방에 중요하다는 건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기적인 검사 외에 평소 여러분의 장 건강 자체를 위해서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예방적인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